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외래 시설별 고객 응대 평준화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는 해당 발표 주제에 앞서서 응대 평준화가 왜 필요할지 그걸 먼저 이제 살펴보려고 그걸 이제 챕터 1에 넣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진행을 하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잘한 것까지 다 넣기보다는 대표적으로 4개 안내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응대 평준화라는 건 이제 왜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고객 응대 평준화라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원마다 이제 다른 고객 응대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서 서로 이제 다르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은 라인 선상에 서가지고 응대하는 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누가 응대하더라도 고객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이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준화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면은 가장 크게 이제 예시본으로 적어놓은 건데, 어떤 직원은 친절하고 어떤 직원은 불친절하게 되고, 고객을 받을 서비스 수준이 이제 수준에 운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응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FM대로 응대를 하고 자유분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준화가 필요하고요. 이는 이제 곧 기업 이미지가 일관되지 않게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응대 평준화가 이제 상용화된다면 이점은,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의 서비스 기준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모든 직원이 이제 똑같이 응대를 하면은 고객이 어떠한 이제 응대 서비스를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응대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직원과 응대 편차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을 시킵니다. 이는 곧 병원에 대한 신뢰를 올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고 재방문이나 장기적인 고객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객 응대 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서 병원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래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외래 시술별 이제 고객 응대는 챕터 2에 있는 주의사항 및 동의서 안내에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원장님들, 저희 이제 간호팀은 원장님들을 옆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준비를 하고 또 응대를 진행을 하는데요. 너무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간호팀에서 4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응대를 하는데, 그 4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IPL 레이저입니다. IPL은 이제 마이봄샘, 굳어있는 마이봄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레이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눈물층 이제 안정화와 눈꺼풀 세균 박멸, 안구 염증의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찌꺼기 같이 버터로 나오는 기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투명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받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동의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읽어주세요. 근데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게, 시술 시간 이제 10분 이내로, 시술만 진행 시에 13만 원 정도, 검사가 포함될 시에는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로 나온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취 한약을 넣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초음파에서 사용하는 젤 위에다가 이제 발라드리고 시술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끝나면은 원장님께서 이제 포셉으로 막혀져 있는 기름샘이나 이런 것들 부드럽게 짜주시는데, 이때 통증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 점 유의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다 보니까 여기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그 수분이나 보습,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 같은 것들 잘 해주시라고 같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그 레이저인데요. 이제 야그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이제 그 세포와 단백질 같은 게 끼어져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한 번쯤은 발생하실 수 있고 환자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진행할 때는 원장님께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서 풀어주시는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레이저는 아니고 시술 시간도 금방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 안에 세포막이 이런 것들이 좀 떠다녀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옆에서 누워서 주무시라고 같이 병원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NC, IND, 이제 다리끼인데요. 다리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원장님들이 거의 약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경과를 좀 지켜보는데 이제 너무 안쪽에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원장님들이 이제 절개 후에 안쪽에 있는 놈을 직접 긁어서 제거를 하는 시술이고요. 저희가 이거 환자분들한테 주의사항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시술 시간은 10분 이내로 이제 진행이 되고 비용 1, 2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붓기나 통증, 멍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3일 정도 최대한 눈에 물 안 닿을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시술 부위에다가 제가 안대를 부착을 해드리고 있는데 운전을 하신 경우에는 원내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혈하고 간호팀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비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환자분들은 보통 2시간 뒤에 스스로 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 안대나 이런 것들 부착해가지고 그 관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덧붙여서 해드리고 있어요. 안쪽에 이제 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통풍 되도록 유지시켜드리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꼭 붙잡고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있고 보호자분은 이제 괜찮으시면 들어오시고 그게 아니면 밖에서 대기해 주시라고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안구내 주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호팀에서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외래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술 중에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고 동의서를 안내 드리고 있는 시술입니다. 이제 약물을 유리체 내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병변 부위에다가 약물을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눈은 뇌처럼 이제 보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나 이제 혈관 주사로는 약물이 잘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약물이 황반 및 망막, 즉 이제 병변 쪽에 직접 전달이 돼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나 당뇨마모병 등 이제 망막 정맥 폐쇄, 황반 부종 등 이런 이제 공통적으로는 혈관이나 신생혈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진행이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눈 안쪽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최대한 완전히 이제 그 멸균 상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혼타 안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무조건 동의서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IPL 레이저랑 다르게 맞을 때마다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제 환자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증상 때문에 오늘 주사를 맞는지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는데 진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취 안약을 이제 한 방울 점안을 하고 베타딘 이제 소독액으로 해가지고 눈 안구 자체 소독 그 다음에 이제 주변부 넓게 소독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절대 소독 시에 눈에 손 안 닿게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독이 전체적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저희가 놔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직접 놔주시는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시술이 끝나면은 주사 부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안대를 부착해드리고 있고 무조건 2시간 뒤에 떼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양쪽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쪽에 하시는 분들은 양 안에 이제 안대를 부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떼고 귀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한쪽만 하고 안대를 하고 이제 귀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눈에 물 닿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라고 원장님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의서를 받기 전과 후 전부 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술 끝나고 귀가하실 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3일간의 눈에 물 닿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안구내 염증, 이제 안내염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이제 조금 호전이나
심장이나 이런 속도도 너무 느리고 너무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문 안 닫게끔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 비문증이나 안압 상승 등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방해드린 안압 같은 경우에는 잘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이제 전화 한번 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경과 관찰은 다음 날에 무조건 한번 오셔서 염증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꼭 내원하셔가지고 염증 상태 확인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팀은 이제 계속해서 더 다양한 시술이나 고객분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똑같이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랑 항상 상의하면서 병원의 이미지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로 간호팀의 응대가 저는 곧 병원의 이미지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신뢰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일관되고 따뜻한 응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